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먹을 겸 식당에 잠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심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남과 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 지금 관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그래서 오늘은 또 트럼프도 지금 한국에 와 있고,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한테 지금 만나기를 구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문제가 지금 다시 또 핵심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에이펙도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다시 시작했는데 완전히 지금 거의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노두돌부터 놔야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두돌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생소한 말이죠. 물론 아시는 그 뜻분도 계시겠지만은, 노두돌은 우리말이죠. 우리말인데, 그 대중가요 가사 중에도 나오죠. 응? 대중가요 가사 중에도 그 직녀에게 나는 그 대중가요 중에, 응? 그 견우와 직녀의 어떤 만남을 위해서 놓는 노두돌, 거기도 나오고. 근데 노두돌 할 때 그 두 밑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북한은 또 보니까 또 우리가 좀 달라요. 북한은 시옷 받침이 안 들어가요. 두 밑에 그냥 노두돌 시옷 받침 안 들어가고 달라고. 북한에는 그 표기가 틀리죠, 우리하고. 북한도 우리 한글을 쓰긴 쓰는데 표기가 많이 다르죠, 표기 방식이. 우리는 두 밑에 시옷이 들어가고, 북한은 두 밑에 시옷이 안 들어간다. 그냥 노두돌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게 노두돌이 저도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일종의 하마석이고, 하마석. 하마석. 하자가 한문인데, 아래 하자에 말맞자에 검석자인데, 그 옛날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이 말에서 그냥 내릴 때, 그냥 내리면 거리가 있으니까 말 내릴 때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을 받쳐 놓는 거예요. 말 내리기 위해서 좀 추월하게 내리려고. 그 돌이 말 내릴 때 그걸 놓으면은 거기다 이제 발을 이제 놓고 거기서 내리겠죠. 좀 추월하게 내리기가. 말을 이제 내릴 때 쓰는 놓은 돌을 노두돌이라고 한답니다. 하마석. 근데 요즘은 이제 원래 뜻은 그 하마석인데, 말을 내릴 때 쓰는 돌인데, 요즘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두돌이라는 말이. 지금은 어떤 디딤돌, 요즘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디딤돌을 놓는다 할 때도 어떤 이런 노두돌이라는 말을 쓰고, 여러 분야에 또 사용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남과 북의 어떤 화합과 통일을 위한 노두돌이라는 말은 어떤 디딤돌을 놔야 된다, 다시. 지금 완전히 단절된 상태 때문에 디딤돌부터 놓고 시작해야 된다. 노두돌부터 놔야 된다. 그럼 오늘 이제 29일 아닙니까?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던데, 트럼프가 보니까 오늘 잠시 봤는데, 한 오전 한 12시경? 오늘 한 12시 반경에 한국에 입국했더라고요. 저 잠시 그 텔레비를 봤는데, 입국하는 광경을 그 김해공항을 통해서 트럼프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주로 바로 이동해갖고 경주로 에이펙이 걸리는 경주로 바로 이동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 바로 들어가고 오찬을 겸한 어떤 또 회담을 계속 해놓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빨리 우리가 서둘 필요 없다. 관세 협상이나 이런 어떤 협상에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묵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급하게 굴 필요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후에 잠시 또 내가 오기 전에 텔레비를 잠시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뭐 회담 결과 조금씩 나오던데, 뭐, 성대하게 관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트럼프가 뭐 놀랄 정도로, 흡족할 정도로 엄청난 환영식을 베풀어준 모양이더라고요. 국빈방문. 그러니까 뭐 의장대 사열도 하고, 사열도 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뭐, 근데 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훈장을 수여한다. 진짜 훈장을 수여했더라고요. 무궁화 대훈장 또 수여하고,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정부가. 신라 건강, 물론 모조품이겠죠. 신라 건강을 이제 멋지게 만들었다고요. 훈장도 멋지더라고요. 그걸 직접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리하고, 윤석열은 뭐, 흡족한 표정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당장 뭐, 건강을 못 오면, 이거 쓰고 싶다 했었고, 농담도 하고. 트럼프가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결과가 좋아질 건데, 문제는 관세 협상 아닙니까? 우리가 뭐, 현금을, 뭐, 500조, 뭐, 3,500달러를 뭐, 현금으로 지불하는 문제, 빨리 뭐, 한 달에 지불하라고, 그래, 미국에서 계속 공갈 협박을 했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뭐,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고, 아직까지는 슈퍼파워, 세계 1위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뭐, 공력을 갖고 있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미국이 최고의 뭐 힘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구슬이 놔야 되겠죠. 트럼프의 마음을 구슬이 놓고 나서, 예? 어찌 보면 어떤 시야에서 보면 참 아쉽죠.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트럼프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과연 뭐, 이 트럼프라는 이런 이 작자한테 우리 국민을 뭐, 이번에 300명이나 감금, 억류하면서도 어떤 사과도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 근로자들을 저 나라를 위해서 가서 일하러 갔는데 그분들을 억류하고 감금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런 상태인데도 이렇게 뭐 무궁화 훈장을 주니 뭐 건강을 수여하니 한편으로 생각하기가 참 깝깝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얻은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되겠죠. 구슬 놔야 되겠죠.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give and take 그런 어떤 관계가 우리가 주고 트럼프한테 주고 또 우리가 받을 거 챙기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뭐 손장 주고 뭐 이거는 뭐 건강적으로 이건 하나 외국에 가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 다른 나라 가면 선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싱슬 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의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자,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뭐 어제부터 뭐 한국 입국하기 전부터 일본에 있을 때부터 막 트럼프가 기자들이 질문에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생각하고 제재 완화를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아니라도 뭐 어떻게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럼 막 김정은이 나왔던 부의 공세를 막 하더라고요. 진짜 무지 만나고 싶은가 봐요, 김정은이는. 이거 뭐 때문에 그래 만나려는 거야. 참 이해가 안 가지 많아요, 트럼프가. 왜 다른 나라 정상한테는 그래 안 하는데, 응? 김정은이한테는 그래 막 부의를 할까?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반응이 없죠.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보니까 뭐 어디 최선희 외상인가? 외상이 그 사람이 지금 러시아 갔더라고, 러시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데. 최선인가? 어떤 뭐 북쪽인가? 북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 우리는 제재 완화 갖고 안 된다. 어렵다. 제재 완화 정도 해갖고 우리는 원치 않는다. 제재 완화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응? 그걸 우리가 협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또 말을 빌려보면은, 국내 전문가들이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어떤 정상회담을 예상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 판문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판문점에서 깜짝 쇼했잖아요. 깜짝 만남 있었잖아요.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정권 때. 또 뭐 심지어 또 어떤 분은 북한 땅에도 갈 수 있다. 월북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국내 전문가 누구의 어떤 말을 빌리면은 예상하는 거죠. 원산을 꼽더라고. 원산을 지금 집중적으로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관광 해변 가니까, 바다 가니까, 완전히 뭐, 얼마 전에 그 북한 방송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어떤, 위락시설, 해변으로, 뭐, 풀장, 이런 거, 놀이시설, 이런 걸 엄청나게, 성당 차려갖고, 기공식도 하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북한을 보니까. 또 트럼프가 이 원산을 옛날부터 좀 눈독을 들일 때라더라고, 원산에. 이 사람이 트럼프가 또 부동산 업자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북한의 원산을 옛날부터 군침을 좀 흘리는 것 같더라고. 제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부동산 업자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판문점 아니면 원산도 트럼프가 날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 또 뭐 항공모함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도 들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근처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뭐 일본인가, 어쨌든, 우리나라 근해에 가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또, 김정은이하고 만날 수 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항공모함에 가겠습니까? 응? 쉽게 말하면, 적의 그 항공모함에 찾아가겠어요, 김정은이가?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또 예상한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대체로 보니까 국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성사 만남이 트럼프와의 김정은이 만남 가능성이 있다. 장소가 어디든, 뭐, 어쨌든 이번에 깜짝 쇼 하듯이 또, 지금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대체로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뭐 김정은 만나면 좋습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걸 뭐 적극 권장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당신들 만나면 우리 한정이다. 한국 정부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돕겠다. 지원하겠다. 그래 발표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국 국민으로서 했던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좀 그렇더라. 좀 안타깝다. 트럼프와 북한은 어쨌든 김정은이 만난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배제되고 있다. 어쨌든 뭐, 남한 정부와 같이 그 자리에 못 끼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지, 만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남북이 좋지 않습니까? 남북이. 북쪽, 남쪽이,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남쪽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남북 그 두 당사자가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그런데 남쪽은 배제해버리는. 그런 원래 생각 뭔가 찝찝한 그런 마음도 들고. 북한이 항상 옛날부터 잘 쓰는 전술이 뭡니까? 통미봉남,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은 뭐 배제한다는 통미봉남.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미국도 통북봉환을 하거든. 통북봉환. 응? 북한하고는 김정은하고는 짝짝꿍 통하고 봉환. 남쪽 정부는 또 배제하는 듯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 나름대로 견해에서 볼 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이나 북한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쪽 이 대한민국 정부는 엄연한 당사자고 주체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국 정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달 전입니까? 미국에 가갖고 미국 트럼프 만났을 때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까 당신은 피스메이커를 하라고 그런 말씀 했지만은 그건 하나의 립서비스고 립서비스 아닙니까? 그거는 또 노벨 평화상을 어떤 원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은사로 하신 말씀이고, 솔직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하면 안 되죠. 트럼프의 하나의 접대형 멘트고, 내가 볼 때는 남쪽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죠. 우리가 당사자인데 만약에 남북이 전쟁 나면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직접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남북이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김정일이 만나갔다. 정상이 이랬다. 성사돼갖고 어떤 합의를 봤다. 좋은 어떤 두 사람이 만나갖고 미래를 위한 어떤 건설적인 어떤 회담이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북한을 어떤 지원도 다 돈 아닙니까, 돈. 응? 북한이 요구하는 건 돈 아닙니까? 자금,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경제 개발을 위한 어떤 성장을 위한 대단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만약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성사돼갖고 회담이 성사돼갖고 무슨 타결이 됐다, 무슨 어떤 결과가. 결국 경제 지원을 비용하는 사람은 남아요, 남아. 남한 정부가 그걸 대야 된다고. 미국이 되겠어요, 그걸? 미국 놈들이 그걸 되겠어요?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미국은 저건 중재만 하고 꼭 먹고 안 먹는 거죠. 실질적인 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회담이나 모든 남북 문제 회담을 우리가 참석 못한다? 배제하고 있다? 배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도 그때 참 뭔가 핵 문제 때문에 문제되었고, 그리고 우리 그때 경수로입니까? 경수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에 경수로를 이제 지어준다 해갖고, 우리나라 권리자들이 가고, 우리 자본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한참 동안 건설했어요. 그때 경수로 공사를. 남쪽에서 다 올라가갖고. 결국 거기 뭐 좀 하다가 파토 났지만은, 그 비용도 우리가 그때 엄청난 비용이 그때 들어갔다니까요. 경수로 한참 공사했다니까. 북한에 경수로 운자로 공사를. 다 우리 남한 정부가 그때도 됐다고요. 그때도 그때도 북한하고 저끼리 짝짝꿍 해갖고, 회담해갖고, 결국은 비용은 남쪽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다 비용 다 됐죠.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그건 핫바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은 돈대로 다 되고, 실질적인 회담의 당사자는 못 되고, 주체는 못 되고, 그런 헛질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주체적으로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 나도 왜 자꾸 트럼프 이 사람이 김정일이나 어떤 독재자를 말라놨다.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려고 만나는 것과 그런 평화의 어떤 평화 추구자라서 그 사람이 세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라서 그러는 것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 노벨상 타기 위해서 한다는데 또 그거 노벨상 하니까 노벨상 그 대단한 겁니까 솔직히? 이번 올해 탈락했는데 못 탔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속내가 뭐 때문에 김정일을 그래 만나려고 하는 거야.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소주 한 잔, 소주를 안주 한 잔, 꿈만두 하시니까 소주를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고. 아, 아. 국물 짬뽕 국물. 죄송합니다. 지금 딱 저녁 시간인데 우리 구독자님도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북한의 그 속내도 있어요. 북한이 왜 자꾸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하려는가. 한국을 개무시하고 그런 습관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한국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뭐 해보려는 그 버릇이 아직도 그 여전한 것 같아요. 북한이. 여기서 보니까 북한에 이중성이 있다. 이중성이 있더라고. 북한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항상 북한도 주장하잖아요. 북정권은 항상 미군을 철수해라. 응? 왜 남의 땅에 와서 외국 군대가 있느냐면서 응? 주한미군 철수를 옛날부터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 부르짖는 미군 철수를 해라고 그래 하는데 진짜 속내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북한은 미군이 계속 한국 남한 땅에 주둔하기를 원해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소리 하냐면은 과거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거.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남북 6.15 정상회담입니까? 6.15? 그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서 방북해갖고 그 당시에 김정일이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회담이 끝나서 얼마 후인가 지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해고한 적이 있어요. 그 회담에 대해서. 그때 어떤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돼갖고 김정일하고 그 대통령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그때 김정일이 직접 바뀌었다 이러더라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도. 솔직히 그래 이야기 하더래,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주한미군 있는 걸 우리는 용인한다. 철수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김정일 대통령이 말씀이에요. 그 김정일 대통령이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건 왜, 뭐 때문에 김정일이가 그런 말도 하자는데 김정일 대통령이 지휘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상 김정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100% 진실, 100% 진실이거든. 결국 북한에 겉으로는 미군 철수라고 떠들고 개질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미군이 계속 있길 원한다. 나도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고 좀 의아했어요. 저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북한은. 왜, 김정은 대통령 하면서 그랬을까? 좀 얼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용인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지나고 이제 어떤 좀 세상 돌아간 거,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그걸 보니까 그 말이 거의 100%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진정으로는 자기들의 속 마음은 절대로 미군이 이끌어 원한다, 남한에. 그게 100%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 남한 땅에서 철수를 원치 않는다, 북한은. 그게 그러니까 제가 북어 이중성, 겉들하고 속다는 거죠. 북한 아들이, 북한 정권이. 겉으로는 막 미군 철수하고 막, 이러면서, 속은 이 남한 땅에 미군이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왜 미군이 있기를 원하는가?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말로는 뭐, 중국 때문에 그럴 것 같다면서, 그래, 침략하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침략하는 거죠. 왜 미군이 김정일이가 그래,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고 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은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에 북한도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에 물론 중국하고 북한은 굉장히 혈맹이 거기도 응? 혈맹 굉장히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북한은. 그런데 사실상 뭐 그게 안 좋아한다면서 북한 정권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중국도 이제 커지니까 또 중국도 강대국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을 어떤 경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물론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주한미군이 남한에 있으면 중국이 함부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침략적인 어떤 그걸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물한다. 김대중 대통령 그런 식으로 추측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뭐 일년이 있겠죠. 그런 면도 있겠죠. 북한이 볼 때는 중국을 더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저거 체제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체제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남한에 미군이 있어야 그 핑계 대갖고, 남쪽은 식민지, 미국이 식민지라는 식으로, 계속 미군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미군이 주동하면 결국 미국 식민지로 이제 계속 말하기 좋은 거죠. 북쪽 주민한테도 아직 남쪽 남쪽 가운데 땅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다. 남쪽은 미국 식민지다. 응? 얼마나 선전해 좋습니까? 북한 주민을 선전할 때. 어쨌든 북한 땅에는 외국 군대가 없잖아요. 어쨌든 북한에는. 그러니까 저건 자주적인 나라, 주체적인 나라를 선전한다 아닙니까? 남쪽은 예속된 나라, 미국의 종속적인 나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입니까, 프레임? 그런 프레임을 잡기 좋은 거죠.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면은. 그러고 미군이 어떤 남쪽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미군이 있음으로써 작전권도 미군이 갖고 있으니까. 남쪽이 만일에 어떤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또 그런 짓을 한번 했잖아요. 북한을 뭐 건드려갖고 뭐 무인기도 보내고 북한을 건드려갖고 전쟁하면 이렇게 보려고 외환 이렇게 갖고 어떤 쿠데타 합법적인 쿠데타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장난을 쳤잖아요. 북한을 자극해갖고 무기도 보내고 그게 이제 외환죄인데 그것도 외환죄로 그 처벌해야 돼. 내란죄만이 아니고 외환죄도 처벌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북한을 끌어들여갖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잖아요. 그래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윤석열 같은 그런 미시가이 같은 지도자 나타나갖고 북한이 쳐넣는 게 아니고 남쪽이 처벌을 할 수 있거든. 북침을 할 수 있거든. 남쪽 정권도. 그 또라이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나온다, 윤석열 같은. 북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쪽도. 그런 걸 또 방지하려면 미군이 있는 게 좋죠. 미군이 통제를 하니까. 미군의 허락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한국 거를 못 움직이잖아요. 전지작전권이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가 미군이 있는 것이 저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중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남쪽의 진보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잖아요. 미군 나가라고. 그런데 사실상 북한은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에 주한 미군이 있기를 원하는 북한 정권.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은 미국이 예속된 나라 식민지로 가다 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군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분단됐기 때문에. 그 외세를 이용하는 거죠. 서로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 미국 트럼프한테 어떤 기회 뭐 남북 관계를 뭐 어떤 피스메이커 해라고 뭐 양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외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지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무작정 트럼프한테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께서 그 생각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방관자 제3자 제3자적인 역할을 밖에 못한다는 그거는 전혀 용납 못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도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그냥 지금 상황이 워낙 꼬여 있고 그 윤석열 정권 때, 그 문재인 정권, 윤정권 때, 그게 남북관계 그때, 단절돼갖고, 북한이 지금 남쪽 정권에 대해서 또 불신이 엄청나잖아요. 남쪽 이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한테 당했고, 쏘갖고, 북한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문재인한테 쏘갖고, 윤석열이 미싱하게 가서 놈한테 또, 그런 놈도 겪었고 하니까. 완전히 불신한 거지, 북쪽에서 볼 때, 남쪽 정권은. 그러니까 뭐, 너가 남쪽 인간들하고 상대 안 한다. 그래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제 트럼프를 이제 내세우는 데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워낙 북쪽 아들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막 완전히 뭐 단절된 거 완전히 뭐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는 앞으로는 좀 놀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뭔가 우리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눈에는 안 보겠죠. 그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뭐 하나의 그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거고 피스메이커니 뭐 그런 거는 트럼프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고 또 그래 해주면 좋고 지가 피스메이커 진짜 진정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 좋은 거죠. 뭐 뭡니까? 그만 마음 안 먹고 진짜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지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진짜 좋은 거죠. 그래갖고 노면 평화상 타면 좋은 거고 진정으로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남북이 어쨌든 당사자고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참가해야 된다. 참석해야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평양으로 이제 직행해야죠. 뭐 때문에 우리가 워싱턴을 돌아서 갑니까? 지척이 평양인데 서울과 평양이 직천인데 왜 워싱턴을 돌아와서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은 이 국민이 지나면은 계속 노력하겠죠. 지금 타진하고 있을 겁니다. 북쪽하고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남쪽 당국에서 평양을 직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충고를 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미국 트럼프만 어쨌든 꼬셔갖고 잘 구실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그는 진짜 남한을 배제하고 뭐 서울을 배제하고 워싱턴만 짝짝꿍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건 오판이고 오사입니다. 절대 서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만 미국 트럼프라든지 워싱턴만 바라보다 하나 북정권의 유지에도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된다.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에 고위를 해야 됩니다. 남쪽 정부에.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 문재인 정권이라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실망한 거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현재 지금 이재명 정권 과거의 정권은 전혀 다르다. 북한이 원하는 어떤, 북한도 사실상 평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뭐 전쟁강이다, 호전적이다. 그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 저쪽 북쪽 아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도 평화를 원합니다. 북한도 전쟁이 터지면 공멸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과거의 6.25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엄청난 무기가 수십 배, 수천 배가 화력의 무기가 화력이나 못을 볼 때 엄청나기 때문에 만약 남북 간에 다시 전면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공멸.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남북의 그 화력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러니까 북한도 솔직히 이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원치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공갈 때리고 헛소리 하지. 다 하는 소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북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권이다. 정부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평화도 줄 수 있고, 또 체제 유지도 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대화만 돼갖고 서로가 합의하면 된다면은 얼마든지 이재명 정부는 북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고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협조통일 안 한다. 원치 않는다, 협조통일. 협조통일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뭐 뒤통수 치는 그런 정권이 아니다. 북한 앞에서는 그냥 막 웃는 얼굴, 뒤에서는 뒷덜미 잡는, 뒤통수 치는 그런 정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잖아요. 물론 겉으로 뭐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는 어저께인가 뭐 했잖아요. 완전히. 사실상 뭐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이번에 얼마 전에 유엔 총회 참석하셔갖고 당장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 당장 비핵화할 수도 없는 거고. 응? 그게 사실상 그 핵을 용인한 거예요. 사실상 인정해 준 거예요, 북한을. 지금 당장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건 차후 문제다. 목표지, 이거는. 당장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비핵화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사실상 현재 핵 보유를 인정한 거죠, 그게.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제가 또 한 말씀 드린다면은, 핵만으로, 원자폭탄 핵만으로 체제가 유지되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가장 걱정한 체제 유지 아닙니까? 어느 정권이 그건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체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한 번씩 가끔 북한 방송을 봅니다. 왜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거든요. 북한의 유튜브가 한 번씩 나옵니다. 유튜브로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 북한 대체로는 군중집회 많잖아요. 군중집회. 대규모 군중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치는, 영상에 비치는 그 북한의 인민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대체로 북한 인민들이 그 영상에 찍히는 모습, 군중대회 군중집회에 참석하신 북한 주민들을 보면은 피골이 상접해요, 피골이 상접해.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피골이 상접한 분들, 바삭 말란 사람 대부분, 얼굴도 바삭 탔고, 전부 다. 시커멓고, 얼굴도. 살이 별로 없어. 살 붙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거의 피골이 상접해.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굴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떤 영장 상태라든지, 에? 과연 제대로 먹고 있는가, 북한 인민들이. 응? 얼굴 보면은 계속 말라갖고 막 피골이 상접이라. 영장실조 상태. 참 안타까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과연 북한이 주장이 뭡니까? 북한이 상당 주장이 인민의 나라냐, 인민의 나라, 거기도. 말로는 인민의 나라. 북한 정부는, 북한 정권은 인민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는 그래 항상 하잖아요, 북한도. 근데 또 보면 이 간부들 한 번씩 그 화면에 나오거든요. 군중집회를 하면 간부들 모습도 한 번씩 영상에 나오는데. 근데 간부들을 보면 대체로 살이 쪘어. 별 예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간부들 중에는. 거기다 막 둥실둥실하게 살이 찌고, 김정은이도 살이 둥둥둥, 살이 뭐 엄청나게 찌지만은, 그냥 북한 일반 주민들을 볼 때는 이건 뭐 사흘에 핏죽도 한 그릇 못 얻는 사람처럼 그런 몰골을 하고 있다. 그게 그만큼 배가 고픈 거죠. 북한 인민들이. 경제가 지금 경제가 완전 뭐 개판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 전체 경제가, 인민 경제가. 물론 이런 이유도 미국의 어떤 핵을 개발하게 대한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도 북한의 어떤 경제가 낙후되는데 함몰 하고 있는 거지만은 모든 경제 봉쇄를 하잖아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식량난도 엄청 날 거고 계속 식량도 부족할 거고 계속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미국의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잖아요. 핵을 완전히 완성했다. 미국은 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타도탄, 미국을 박살낼 수 있는 ICBM도 개발한 상태고 완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민을 위한 어떤 경제 성장이 매년해야 된다.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된다. 북한 정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고,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민들이 그래 배가 고픈데, 배를 곪고 있는데, 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핵이 있어봤자.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잖아요, 파병. 북한군을. 참 이것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우크라이나 파병 이걸 보니까 과거 우리의 그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의 월남 파병도 같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월남 파병. 우리도 그때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그때는 우리 나이는 참 어릴 때였죠. 한참 옛날이죠, 옛날 이야기죠. 1960년대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초반. 그때도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했잖아요. 그때도 많이 돌아가신 분 많아요. 전사자 많습니다. 물론 파병하고도 살아오신 분도 있지만은, 많은 수의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남에 파병돼갖고. 물론 그것 때문에 딸들 버리들여갖고 경제 발전에 도움됐다 그래서 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젊은, 전부 다 그때 뭐, 파병을 보내는 그 연령들이 대체로 보면 20대, 20대. 한창 젊을 때 20대 초반, 20대 중반. 그런 젊은이가 갖고, 피 보지도 못하고, 응? 목숨을 잃어버리는, 더구나 외국의 전쟁이 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쟁도 아닌, 멀리 타국 땅에 가갖고, 의미도 없는 그런 전쟁,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전쟁이 그냥, 이런 짓도 지금, 이런 걸 또, 지금 북한에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발목을 했다니까. 이거 보니까 많이, 전사자가 상당히 나왔더라고, 북한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발목하고 많이, 전사자가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방송을 난 좀 잠시 봤는데, 추모식도 하고 그러더라고, 뭐. 평양에서, 전사자들, 유족도 이렇게 초청해갖고, 위로하고, 뭐, 사퇴하고, 위로도 하고, 뭐, 영웅이다, 자꾸 뭐, 에? 나라를 위해서 저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퇴하고, 뭐.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제가. 거기 보니까 나이가 대충 이 사진을 쭉 걸어놨더라고. 전사자들 위패 사진하고, 영정사진을 쭉 걸어놨더라고. 다 젊은 군인들이더라고, 젊은. 어때 보면 나이가 17세, 18세, 그는 10대도 있고, 주로 20대 초반, 10대, 17, 18세도 있더라고요. 20대 초반, 많으면 20대 중반, 나이대가. 정말 애띠는 그런, 응? 청년들이었다. 뭐, 김정은이 좀 참여하고, 그래가고, 뭐 위로하고 사퇴하고, 그 유족들을.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죽고 나서, 물론 영웅으로 치용하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자꾸.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기가 죽고 없는데.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있는 전쟁에서 만일에 어떤, 진짜 평화를 위해서, 어? 정의의 전쟁에 참석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에.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갖고 그 악의 무리들을, 썰어버리기 위해서, 그 악의 무리를, 침범한 그에 대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참전해갖고 모습을 냈다. 그러면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월남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파병한 월남도 마찬가지고, 북한 정권이 파병한 우크라이나도 그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그거. 무슨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그게? 개죽음 당한 거죠, 가서. 죽고 나서 뭐 영웅 취급받고 보상하고 무슨 소리 있습니까? 가족들한테 어떤 보상을 좀 주겠죠, 주기는. 응? 월남에 우리나라 군인들 파병해갖고 그 대가로 그 달러 우리가 받았듯이 북한도 마찬가지 그런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하는 어떤 반대급부를 받았겠죠. 근데 공짜로 못 했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가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참전한 북한의 그 젊은 병사들 중에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자식들이 있었겠는가. 물론 확인되지는 않죠. 있을 수도 있겠죠. 로블레스 오블레자라고 그런 어떤 실천하는 그런, 간부들이 자식들이 그 참전해갖고 모습을 입고 그래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체로 이번에 북한의 방송을 보니까 일반 전사자였던 가족들, 부인들, 엄마, 응? 유족들 참사하신 분을 얼굴 보면 전부 다 거기도 피골이 상들하더라고, 피골이. 몸무게하고 전부 다 미성 말라갖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갖고, 유족들이 옷도 남루하게, 응? 그건 옷차림이고. 나타나잖아요, 몰골을 보면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북한에 그냥 힘없는, 북한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일반 대중의 자식들이 간 거예요. 유족들을 보니까.
조선노동당 간부의 자식이 그거 갖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월남 발만할 때도 권력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안 갔습니다. 다 거기 이름 없고 힘없는 민초들의 자식들이 가갖고 모습 이랬어요. 그 한 푼 돈 준다니까, 돈 준다는 소리에서 돈 벌려고 하면 돈 버린다는 소리가 소문이 나갖고, 그 돈 버리려고 없는 집 자식들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보내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왜 자기가 아무리 권력자라 해서 마음대로 인민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듭니까?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뭐 남과북은 전혀 다른 별개의 국가다. 그래서 상종 안 한다. 따로따로다. 완전 따로 국밥 놀겠다. 남과북은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응? 그게 말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피를 나누는 민족인데, 응? 당신이 그래 말한다고 그게 민족이 끊어집니까? 민족이라는 게 사라집니까? 한 핏줄이? 어떻게 천년을 저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김정은 위원장도.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상대입니다. 앞으로도 통일을 지향해야 돼요. 남과 북은 통일을 외면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반민족적인 발언이에요. 통일은 우리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발언 했잖아요. 우리는 통일은 관심 없다고.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자신의 김정일 위원장의 그 선대들도 이런 반민족적인 발언은 하질 않았어요. 아까도 김정은 위원장이 기댈 곳은 트럼프가 아니고 남쪽은 이재명 정부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고 끝으로 또 요 말씀 잠시 대충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남쪽에도 다양하잖아요. 보수 쪽에서 보는 북의 시각, 또 진보적인 쪽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뭐 보수가 보는 시각 뻔한 거고, 북을 바라보는 시각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저는 민주주의에 속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남쪽의 그 진보 정당이라든지 진보 시민단체에 대해서 제가 감히 한 말씀 좀 드려보시면 짧게. 물론 이제 남쪽의 진보 정당이나 진보 시민단체는 북을 좀 찬양까지는 아니라도 북을 같이 가야 할 어떤 대상, 같이 우리가 동반자적인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북을 비난 잘 안 하지. 이 남쪽의 진보 정당이나 진보 시민단체는 북을 거의 비난 안 합니다. 북 정권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어요. 북을 비난할 북에 대해서 비난 안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비판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지금 하는 짓 보세요.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이 대상이 아니다. 따로따로다. 남과 북은. 그런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잖아요. 물론 남쪽 정부에 실망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북쪽 정권에서는 약속을, 남북 관계에서 북쪽 정권들은 다 약속을 다 지켰습니까? 응? 북쪽도 문제가 있어요. 서로서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쪽도 문제가 있고 남쪽도 서로서로가 각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비난해야 된다. 북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된다.
김정위원장이 무슨 잘못 발언을 하면 그 지적해야 돼요. 진보 정당이나 진보 시민단체도 이제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남북대화의 대화장에 당장 빨리 나오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진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어쨌든 제가 외람되게 진보 정당이나 진보 시민단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제가 또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좀 있는 이유는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 사람으로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첫 출발해갖고, 예? 서울, 평양, 북경, 시베리아, 예? 그 유럽으로 이제, 유럽을, 기차로 타고 가는, 유럽까지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고, 시베리아 철도를 타는,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열차를 타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 첫 출발해갖고, 북한을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러시아를 거치고, 시베리아를 거치고, 모스크바를 거치고, 그러고 베를린, 유럽의 베를린, 파리, 응? 비행기 탈 필요가 없죠. 열차를 타면 되죠. 그러면 이것만 남북 관계가 잘 돼갖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남쪽도 생기고, 북쪽도 생기고, 엄청난 이익이. 또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산에 대해서 북극 항로 아닙니까? 또 해수부도 좀 있으면 완전히 또 옮기시고.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만약에 완전히 개발되면 북극 항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륙간 열차 비슷하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북한도 경제적으로 대박 나고, 남항도, 특히 부산도 막 엄청난 경제적인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왜 비용이 절감되는 비용이. 예.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남쪽도 생기고, 북쪽도 생기고. 빨리 이런 게 남북 대화가 잘 돼갖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서로 취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말도 통하잖아요. 정서도 통하고,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서로 공존, 상생의 길로 남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로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밤되니까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완전 깜깜해졌네요, 밖에 보니까.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구는 명성입니다. 명성.